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는 우리의 제필이 형아,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제필이 형아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형아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고맙죠. 뭐. 네, 우리 형아. 형아, 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 라면서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형아를 애타게 불러주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도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꼼꼼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내일장을 또 앞으로를 준비하는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저희 같이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는 우리 상장군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육바라밀님 오늘도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제필용아 반갑습니다. 라면서 인사를 나눠주셨고요. 보험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셨고, 반올림 100%님 매수 문의해도 되나요?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당연하죠. 내가 이미 팔았지만 다시 재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언제쯤 들어가면 될까?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만두님, 늦게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머리 예뻐요 라고 또 칭찬도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또 색다른 스타일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한애경님 2부 출첵합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고, 동백꽃 피는 날님, 또 마로니의 입새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서당계 1년차님 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우이즈님과 박스 대탈출님까지 저희 출석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뭐 시장이 특별한 방향성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부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 굉장히 좀 많이 좋았는데요. 뭐 코스피 시장은 뭐 방향성 모색 구간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그동안 꽤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 프로그램 출연하는 전 프로그램에서 다 좀 말씀을 드린 건데, 1월달하고 2월달, 그때 보시게 되면, 작년에 수급표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놓고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7월달, 8월달, 그리고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뭐 조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시기인데요. 그때도 꼭 이랬었습니다. 7월 달에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5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8월 달 같은 경우는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10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뭐 3조 넘게 사는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았거든요. 그런데 또 11월 달을 보게 되면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이 매수를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올 때 첫 달에는 그냥 코스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일단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이렇게 사는 거니까요. 그렇게 막 담을 만큼 담고 나면 주변주로도 관심을 이렇게 가집니다. 자, 이 얘기는 설 지나면서 계속해 드렸던 얘기고, 또 특히 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수급이 우리나라에만 집중됐던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중국이나 이런 데로 분산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이 유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굉장히 많이 급락했는데 코스닥 시장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 나올 때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0.65% 정도 올라왔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1.51%나 급등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그 수급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도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코스피 시장 살펴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위에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바로 위에
242평선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2,500포인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242평선을 잠깐 뚫고 난 다음에 이 전고점, 그러니까 2,500포인트, 여기에 조금 못 미쳐서 2,497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밀리고 다시 또 뭐 242평선에 저항받고 막 그러던 모습이었는데, 자,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주봉에서 보면 그 위에 걸리는 부분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봉 코스피 60주 이평선이 바로 위에 좀 걸려 있는 모습인데요. 60주 이평선도 이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탄력을 못 받는 건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주봉인데, 일봉부터 볼게요.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이제는 뭐 좀 이렇게 꽤 많이 탄력을 받아서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근데 79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이 없었죠. 며칠 전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242평선에서 저항을 받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242평선은 저 위에 있고 122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좋았고 수급 요인도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코스닥 시장이 잘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만이 계속 디커플링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코스피 시장이 지금 현재 방향성을 지금 242평선에서 지금 작게는 22평선, 그리고 조금 넓게 봐도 62평선 정도, 자, 이 사이에서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뭐, 요런 부분들을 어느 쪽으로든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코스피 시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간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되게 좀 애매모호한 구간이에요. 이 이평선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주가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만한 그런 차트는 또 아닙니다. 또 만약에 좀 어떤 외부적인 예상치 못한 그런 충격들이 있어서 이걸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박스권에서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목요일이 내일 모레죠. 옵션 만기입니다. 우리 옵션 만기 때만 되면 뭐 변동성이 커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이번 달은 별 특별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옵션 누적 수급을 좀 화면에 켰는데요. 자, 여기 콜옵션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189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 쪽도 보게 되면 192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콜옵션도 팔고 풋옵션도 팔고 양 매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양매도 포지션은 위로든 아래로든 좀 크게 움직이면 곤란한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하죠.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 뭐 그렇게 크게 고용지표가 워낙 좋았어요. 뭐 이 고용지표도 좀 자세히 뜯어보면 또 어필할 수 있는 이게 그렇게 결코 뭐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도 조금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 관련해 갖고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만기 전까지는 또 내일 모레가 만기니까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와서 영향을 준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길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박스권에서의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슈가 있는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는 변동성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체크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시간 진행을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부터 계속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궁금한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서 궁금한 거 여러 개 올려주셔도 좋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저녁에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앞에 한 방송에서 한번 진단을 했던 종목은 저희가 저녁에는 바로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다양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 종목을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양봉 이재필의 기운을 계속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힘차신데요? 요즘 시장 잘 보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갑자기 목소리가 확 힘이 빠지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힘내실 수 있도록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심택이요. 심택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42,000원에 네.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50%요. 50% 많이 담으셨네요. 계속 좀 물타기를 하셨을까요? 물타기도 했습니다. 물타기도 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비중도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심택이 좀처럼 강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죠.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너무 참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한 5만 원에 사가지고 또 그 물타기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42,000원 정도 됐는데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그러나 뭐 장기 보유할 수도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올라만 간다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는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심택의 전망을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두고 좀 이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으로 빠져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재필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심택 같은 경우 지금 뭐 굉장히 좀 오래 되신 것 같은데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죠? 예, 예. 이게 반도체 이 DDR5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그전에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보시게 되면 이게 뭐 한 10,000원대 그쯤 가격대에서 만 원대도 아니네요. 그보다도 훨씬 아래 가격에서 58,000원 정도까지 그냥 쉬지 않고 쭉 올라왔거든요. 이게 네. DDR5라는 거,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DDR5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지금 실적 부분에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DDR5 관련된 모멘텀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텔 쪽에서 차세대 CPU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서버용입니다. 서버용 CPU를, 차세대 CPU를 좀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이 DDR5가 채용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인텔, 삼성전자에서는 이 인텔의 거기에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DDR5가 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지금 테스트 중인데 아마 이 부분은 뭐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DDR5 같은 경우는 서버용이 또 수요가 확 늘어나는데요. 이 시장이 또 굉장히 커요. 작년 정도부터 이 DDR5, 서버용 디램이 모바일 디램 그거보다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시장이 또 하나 열립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 실적 부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주가가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못 매수를 하면 이렇게 좀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실적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이게 심택이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현재 뭐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올해 한 4천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한 4천억, 2022년도가 4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700억밖에 안 났거든요. 실적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이게 실적이 좋아질 걸 시장이 미리 알고 그걸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요. 뭐 저 58,000원부터 빠졌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다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용 D램 같은 거, DDR5 같은 거는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저 삼성전자 주가만 보더라도 지금 전에 실적 어닝 쇼크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가 바닥으로 해갖고 지금 뭐 계속 6만 원 위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고 계속 거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모든 걸 선반영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삼성전자 주가 하나만 보더라도 이 뭐 거기다가 납품하는 심택 같은 업체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 5일선하고 저 21선하고 저 21선하고 61선하고 5일선하고 주가하고 다 같이 좀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빨간 선, 파란 선, 그리고 얇은 주황색 선, 그리고 주가 다 수렴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수렴되고 난 다음에는 또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오늘 뭐 거래량이 좀 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선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뚫고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위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위에 122평선이 한 39,000원대 정도, 그 정도의 122평선이 걸려 있으면 32,000원이네요. 39,000원은 242평선입니다. 32,000원 좀 위에 걸려 있는 32,800원 정도에 걸려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뚫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도 뭐 조그만 저항선들 있지만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4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격 정도는 일단 뭐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차트도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주가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올해 좋아질 실적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주가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냥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이건 미리 막 어디까지 가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까지 가면요. 그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그때 또 상담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다행입니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리고요, 네. 공장 생산을 증명한다는 공장 가동이 됐다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심택과 관련해서요. 예. 심택이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가동에 대한 증설해가지고 네. 금년에 생산을 한다고. 생산을 조금 더 늘린다라는 이슈를 지금 보신 것 같은데 그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분석을 할까요? 일단 공장 증설 같은 경우는 심택뿐만 아니라 다른 PCB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DDR5, 서버용 DDR5 이런 물량도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납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장은 증설을 한 거고요. 이 공장 증설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잘하는 게 기업에서 가장 잘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이 기업에서는 미리 어느 정도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공장 증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현재가 지금 거의 뭐 주가 자체는 바닥권 근처에 있으니까 공장 증설 모멘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안심하시고 보유하시고 또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택에 대한 진단으로 오늘 종목 진단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심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또 채팅창에서 나도 가지고 있는데 라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돼요. 그 사이에 우리 작은 소나무님 오셨습니다. 출석 체크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대박벌자님께서 닉네임을 바꾸신 건가요? 해피 대박벌자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구리구리 너구리님과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셨고 오승님께서 또 매수 문의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헝그리 복서님께서 또 종목을 여러 개 올려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과연 그 종목들 가운데 당첨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저도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 개 올려주셔도 좋아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를 픽해서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놓아라 님께서 오셔서 안녕하세요 보람누님, 저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데 보람앵커님은 어찌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듯 하네요 라면서 종목 올려주셨거든요. 정말 사심 가득 담기게 하는 이런 멘트를 함께 보내주셔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응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또 비중을 안 올리셨대요.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TG님께서 남겨주신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18,600원, 비중은 10% 담으셨어요.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대원제약 오늘은 16,8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대원제약은 앞으로 어떤 힘이 좀 필요할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한 번씩 받을 때 그때 움직이고요. 평상시에는 특별한 모멘텀, 특별하게 좀 어떤 특이한 움직임을 잘 보이지는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12월 달에 이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 뭐 중국 쪽 뭐 이런 쪽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환자가 겨울로 접어들면서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감기약, 뭐 품절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타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독감 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또 중국인들 처음에 중국 좀 뭐 리오프닝 한다 막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약국 싹 다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싹 쓰리했다 그러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뭐 감기약 쪽 뭐 이런 쪽에 저 타이레놀 그 성분 들어간 거예요. 저 같은 성분이 있는 거 타이레놀하고 그런 쪽에다가 약가도 올려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부 쪽에서 약가를 좀 올려줬기 때문에 실적에는 플러스 요인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 자체를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길 만한 그런 모멘텀은 못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행히 뭐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게 대원제약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6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기업인데요. 자, 한번 실적 부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자꾸 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가는 게 싫은가 봐요, 제가. 자, 2022년도에 영업이익 기준 뭐 한 499억 정도, 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그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360억 정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이 내년도 실적도 전망치들 뭐 이렇게 보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올해도 한 500억대 정도, 내년에도 한 500억대 정도는 뭐 실적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좀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거를 뭐 쫓아가면서 매도를 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단지 어떤 모멘텀 같은 게 좀 붙으면 좀 강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모멘텀이 지금 뭐 겨울도 이제는 2월 달이니까 좀 있으면 겨울도 지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감기약 같은 것들 뭐 이런 모멘텀들도 좀 줄어들고요. 5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아마 이 코로나 비상사태 뭐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해제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있다 보면 주가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싼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아래로 이렇게 하방으로 볼 건 아닙니다. 단지 모멘텀이 부족하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끌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끌다가 이게 뭐 어떤 모멘텀을 받으면 요 정도, 그러니까 전에 좀 거래가 많이 됐던 부분들, 자, 요쯤에서 거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됐죠. 그리고 이 자리는 그 전에도 뭐 찍었던 자리하고 가깝고요. 자, 여기서도 고점들 이렇게 찍었던 그런 자리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정도 가격대가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장대 음선 난 여기에 뭐 한 중간 가격 약간 아래 정도, 그 정도 선일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한 19,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19,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제약입니다. 19,000원 목표가로 대응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10시 29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 많으시다면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세요. 채팅창 들어오시면 우리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같이 또 위로도 받으시고 응원도 받으시면서 종목 올려주시고 종목에 대한 해결책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나우이즈님께서 남겨주신 한화생명을 진단할 거고요. 매수가는 3,200원, 비중은 8% 남으셨습니다. 재필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한화생명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이 종목도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조금씩 반등이 다시 나왔죠. 1,800원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3,000원 진짜 근처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3,000원을 또 강하게 뚫어주지는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53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3,2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들로 다른 전략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자,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 생보사들 같은 경우는 뭐 금리 관련되는 금리 인상 모멘텀들 뭐 요런 게 좀 이 주가에 간혹 이렇게 촉매로 작용을 하곤 하는데요. 자,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저 주가라는 게 강하게 올라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고,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아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생보사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굉장히 쌉니다. 정말로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싼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나중에 좀 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보험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뭐 이 생보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줘야 될 돈들 이런 것들이 나이 많은 이 고령자들이 많으면 내줘야 될 돈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우리 한 20만 명, 4, 5만 명 정도 그 정도 태어났을 겁니다. 2022년도에. 2021년도엔 그거보다 약간 더 많았었고요. 갈수록 태어나는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생보사 쪽 같은 경우는 이 앞날, 그러니까 뭐 꼭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실적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하다라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러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또 좀 상당히 높아서 3,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최소한 뭐 작년 4월 달, 빨라도 작년 4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뭐 이거는 뭐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좀 이렇게 하락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장대 음선을 좀 두들겨 맞았는데요. 자, 요거는 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주가 하락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밑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사모으고 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사모으고 있고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자체가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니까 지금 쫓아가면서 매도하지는 마시고요. 조금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2,7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형아라 그랬으니까 저보다는 어리시니까 젊으신 분이실 거예요. 자, 안정된 것도 좋지만 조금 지금 실적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지면서 우리 요즘 챗 GPT 때문에 AI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핫하잖아요. 근데 그 관련주를 지금 많이 오른 걸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힌트만 드리면요. 이 챗 GPT 같은 경우, 그런 거잖아요. 보안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이버 보안주들 이런 것들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그 관련되는 뭐 AI 관련되는 뭐 이런 종목들만 NPU 관련되는 뭐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만 굉장히 크게 많이 좀 움직였고 정작 굉장히 중요한 보안주들 뭐 이런 것들은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2월 15일 날 한 종목이 사이버 보안 관련되는 한 종목이 상장이 되는데요. 이름을 뭔데 제가 까먹었어요. 비상장이라서. 근데 15일 날 상장되는데 요게 흥행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한 4조 이상 자금이 이렇게 거기 청약을 한다라고 몰렸어요. 자, 요게 전부 다 챗GPT 덕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사이버 보안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2월 15일 날 정도에 상장이 되니까 지금 사이버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오른 게 거의 없으니까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 한 종목만 딱 꼽아보라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게 실적 부분들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실적에 비해서 주가도 싼 종목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대표주 같은 경우 뭐 그런 종목은 윈스 같은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조금 한번 갈아타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반등 시에 이 정리하셔갖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손절, 요 매도 타이밍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반등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2,7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고 종목 교체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저희 코리아 서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앞서서 심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채팅창에서는 코리아 서킷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오늘 코리아 서킷가 시장에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16%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뛰어 올랐고 아무리 찾아도 뚜렷한 공시라든가 호재가 지금 눈에 띄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가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면서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나름대로 지금 추측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코리아 서킷가 이제 영풍이 최대 주주가 됐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이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이슈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은 뭐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라 휴대폰 부품 업체, 뭐 예를 들어서 BH라든지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같이 올라간 게 아닌지 또 이런 추측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모멘텀 때문인가? 도대체 코리아 서키트 오늘 왜 이렇게 올랐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뚜렷한 공시나 호재 없이 갑자기 뛰어오른 종목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 이거 저도 뭐 뚜렷하게 이게 왜 이렇게 올랐어요라든가 그 이유를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추측을 해보건데 워낙 좀 일단 주가 자체가 워낙 싼 그런 주가죠. 이게 이렇게 싸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고생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영풍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대 주주가 영풍이에요. 최대 주주가 영풍인데 이 코리아 서키트에 있는 현금으로 고려아연 주식을 샀거든요. 고려아연 주식을 뭐 600억 정도 그 정도를 고려아연 주식을 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렇게 났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할 것이지. 뭐 그런데 뭐 저 영풍이나 좋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지 아냐. 그러고 막 되게 좀 시끄러웠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막 회의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워낙 좀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고생을 시킨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힘택하고 거의 흡사한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힘택보다도 이 코리아 서키트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아까 심택을 말씀드렸는데 심택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 4천억에 뭐 한 1조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만요. 자, 이거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200억에 지금 주가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가 되니까 사이즈가 그만큼 작죠. 그러니까 어떤 뭐 물량들 DDR5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오더라도 실적 부분은 확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대주주 영풍 좋으라고 뭐 그런 정책을 좀 하다 보니까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는 워낙 싼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수급이 좀 이렇게 몰렸죠. 자, 외국인들이 지금 뭐 오늘 한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기관들도 5만 5천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게 향후에 DDR5 모멘텀, 그리고 주가 자체가 너무 싸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고려아연 주식을 이 코리아 서키트 돈으로 샀으면요. 더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경영권 분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붙으면 또 이 코리아 서키트 자산으로 돈으로 샀으니까 뭐 그 부분도 평가 차익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저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뭐 현재 상태에서 뭐 거래량 확 늘면서 이 주가가 양선을 확 뽑았는데 그게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으면 뭐 상황 봐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정리할 그럴 부분들은 아니고요. 조금 뭐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처음에 이 걸리는 이 자리는 뭐 한 2만 원 좀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매도를 하거나 뭐 그럴 건 아니고 한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지금 매수를 하기는 좀 그렇고. 자, 코리아 서키트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너무너무 속 시원합니다라는 댓글들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가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평가 이야기도 계속 나왔던 것이고 또 수급에 의해서 탄력이 또 강하게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뚜렷한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오늘
코리아 서킷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2만 원까지 일단은 목표가로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손실을 만회하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세요. 꼭 종목에 대한 상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좀 궁금하다. 도대체 이건 왜 이런가? 여러 가지 질문들 같이 남겨주시면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는 그 어떤 질문이든지 모두 다 답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한은성님께서 이런 종목을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SK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에 높은 구간이라서 빠르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23만 원이시더라고요. 비중을 5% 담으셨고 꼭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SK케미칼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오늘의 주가가 86,400원이에요. 23만 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 하락을 견디고 계신 구간입니다. 이제는 견디고 있다라기보다는 반은 좀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한테 종목 상담을 지금 신청을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야,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은 좀 상당히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때 2020년도에 보시게 되면 뭐 한 4만 원대 있던 주가가 3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때는 뭐 코로나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 막 부각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런 슈팅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조금 높았던 게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한 가지 향후에 투자하시면서 조언을 또 한 가지 드리자면 뭐 그렇죠. 이 주식을 사는 사람 치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거를 보유하고 계시는 심리가 뭐 있다 보면 뭐 얼마 전에 이거 30만 원 갔는데 얼마 전에 20만 원 갔는데 올라오겠지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계속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딱 정해두세요. 손실폭을. 10%면 10%, 뭐 15%면 15%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고 만약에 그 가격 이하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기계적으로 일단 손절매를 치고 나중에 그 종목을 다시 사더라도 그거는 꼭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조금 조언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자회사들 보면 그렇게 나쁜 자회사가 없죠.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이런 쪽도 다들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제약바이오 쪽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확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쪽 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성장 섹터죠.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 그런 구간에 이런 성장 섹터들이 확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면 뭐 어떤 되게 큰 모멘텀 이슈 이런 게 생기거나 우리 제약바이오 처음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게 한미약품이 조 단위의 기술 수출하면서 그게 2015년도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심심찮게 기술 수출 뭐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게 터지거나 아니면 이 유동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구간까지 조금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매를 감행하시기에는 20만 원 넘어서 매수를 하셨으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실 것 같고요. 또 뭐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느니 다른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니까 추가 매수도 일단은 하지 마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 그런 구간까지 좀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뭐 SK케미칼이 그렇게 지금 제약바이오 주식들 굉장히 속을 많이 썩히는 종목들이 많죠. 뭐 잘 나가다가 뭐 거래 정지돼 버리고
곧 뭐 삼상 완료할 것 같다가도 뭐 실패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이 자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인내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굉장히 강한 그런 슈팅이 나오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급등이 마지막이 나온 게 2001년도 정도에 이 2월 달에 고점을 찍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 정도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1년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시간상의 사이클은 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없는 듯이 그냥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손절 시기를 또 여러 번 놓치셨고 그만큼 손실의 폭도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바이오의 대세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저희가 같이 또 응원을 하면서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요 SK케미칼의 앞으로의 전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손실도 큰 종목들 보내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인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꼭 놓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도 여러분들과 알차게 채워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미니 강의 기다리고 있고 사실 요즘에 시장을 딱 열어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아마도 AI일 겁니다. 요 A와 I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I 그러면 조류독감이었었는데요. 아, 맞아요. 요즘은 이 인공지능이죠. 네. 근데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그런 미니 강의를 야인시대 할 때 옛날에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한 60몇 강을 연속으로 했었는데 그중에 AI를 살펴보니까 AI에 대한 강의를 한 15번, 15강을 또 연속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약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AI 기본만 알면요. 그 수혜주를 찾는 거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 두뇌는 제가 이 부분 뇌과학자들 영상 막 되게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저도 좀 배운 그런 부분들인데 사람 두뇌는 사람의 뇌는 1000억 개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하고요. 시냅스라는 100조 개의 연결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시스템 반도체인 거예요. 자, 인간의 뇌. 자,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데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뭐,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데서 만드는 뭐, GPU, CPU 같은 그런 시스템 반도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한 2배 이상 큽니다. 그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거는 그 시스템 반도체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부분은 이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요. 나중에는 아마 이게 통합되는 그런 반도체로 갈 겁니다. 실제로 IBM에서 2018년도에 이 연산도 하고 기억도 하는 이런 반도체를 시제품을 만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I가 좀 고도화되고 막 발전할수록 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팹리스 업체들이 주로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이 설계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팹리스 업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좀 시간이 좀 지난 그런 자료긴 하지만요. 그런 데이터긴 하지만 중국이 한 1800개 정도 시스템 반도체 이 팹리스 업체들이 있는데요. 팹리스 업체는
그냥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AI의 구성 요소는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저 주변에 보고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그리고 여기 지금은 이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도 AI에 대해서 오픈 소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AI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요것도 구글 같은 회사에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데는 중요하지는 않고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빅데이터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가치 창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나 기계한테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이재필이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서 어떤 거를 사고 또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느냐, 전 경제겠죠. 그런 데이터를 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 돼요. 이게 데이터만 많고 막 그러다 보면 뒤죽박죽 됩니다. 옛날에 지금 챗 GPT 말고 챗봇을 이렇게 내놨는데 인간을 동물원에 가둘 거다. 당신은 내가 잘 봐줄게. 이 AI가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AI를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던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나치는 좋은 거다. 이거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정제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업체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데이터를 정제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 쪽은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발전을 할 거고요. 이 전부 다 AI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AI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가전은 스마트홈 쪽으로 발전해 갈 거고요. 의료 건강은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갈 거고, 기반 시설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인프라화 되면서 에너지 수급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는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챗봇, 챗GPT 같은 경우는 언어 기반 데이터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언어를 정제를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언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2019년도, 2020년도에 굉장히 좋아했던 플리토라는 기업,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언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요. 완전히 처음에는 이 데이터가 있으면요, 말을 이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기계한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생노가다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번에 급등했던 종목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NPU라는 시스템 반도체요. 자, 요거를 조금 설계할 수 있는 그 설계 자산, 그거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급등을 한 건데요. 이런 걸 지금 쫓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잘못해서 위에서 물리면 정말로 답도 없어요. 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기업들,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토 같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그럴 때 노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안이 깨지면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안 관련해 갖고는
2월 15일 날 한 종목이 상장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AI하고 관련은 없지만 직접적인 AI하고 관련되는 건 시스템 반도체하고 데이터 기업들 요 두 개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실적 부분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고 뭐 찾아 들어간다라면 그렇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찾아 들어가신다라면 아마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또 그 외에 보안 관련주들 이런 쪽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뭐 2월 15일이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들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이 혹시 센즈랩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찾아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니 강의를 통해서 AI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점점 더 이 AI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죠. 시장에서도 수혜주들의 영역도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숨어있는 꿀 수혜주들도 잘 찾으셔서 앞으로의 또 시장에서의 꿀팁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